안녕하세요.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과 시를 소개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귀족과 시민들이 꽃피운 예술인 로코코와 계몽주의 미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살의 나이에 국왕으로 즉위한 루이 14세는 77살에 사망하기 전까지 72년 동안 프랑스 군주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루이 14세의 치세 기간 중에 바로크 예술은 탄생했고 또 꽃을 피웠다가 저물었습니다. 화려한 여성 편력을 자랑하던 루이 14세는 말년에 맹트농 부인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한때 수녀가 되려고 했을 만큼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으로 맹트농 부인의 검소한 취향 때문에 궁정의 사치와 화려함은 그 빛을 점차 잃어갔습니다. 루이 14세가 다스리는 동안 그의 아들과 손자가 먼저 타계했으며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왕위 계승자였던 증손자 루이 15세의 나이는 2살에 불과했습니다. 왜 루이 14세의 후손들이 단명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파리에서 떨어진 베르사유에서 어떤 독살과 음모가 있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루이 15세와 16세는 루이 14세의 지나치게 화려하고 장대한 스타일에 질려 있었으며 그보다는 조금 더 고상하고 세련된 취향으로 선왕의 스타일을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바로크 예술 안에 숨어있던 군주를 보다 군주답게 만들려던 루이 14세의 의도는 실종되고 베르사유 궁을 장식한 화려한 거칠에만이 살아남았는데 여기에서 일종의 장식 취미인 로코코 예술이 탄생한 것입니다. 로코코라는 말의 어원 조가비 장식에서 알 수 있듯이 로코코 양식은 루이 15세의 애첩이었던 퐁파두르 후작 부인의 살롱에서 그리고 귀족 저택의 실내 장식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휘장이나 식탁보, 가구 등의 장식을 가리키던 로코코는 점차 미술과 건축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사조가 가볍고 우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공허한 느낌을 주는 로코코는 타조 깃털로 치장한 여인처럼 지나치게 가볍고 장식적이라는 점 때문에 귀족들이 좋아했으며 왕실이 아닌 귀족들의 여흥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던 프라고 나르의 작품 그네는 로코코 취향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꽃처럼 화사한 차림새의 여인이 그네를 타고 있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2명의 남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른편의 수풀 속에서 줄을 당기고 있는 남자는 이 여인의 남편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남편의 힘을 빌려서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힘겹게 줄을 당기는 남편은 아랑곳 없이 그 여인은 왼편 조각상 옆에 숨어있는 자신의 애인에게 치마 속을 보여주며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인의 비단 슬리퍼 한 짝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중입니다. 그림의 색채는 화사하고 가벼우며 등장인물들 역시 화려한 인형들처럼 보입니다. 로코코 스타일의 중심에는 루이 15세의 애첩 퐁파두르 후작 부인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재능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본래 귀족이 아님에도 베르사유에 입궁하여 까다로운 궁정 예절을 단숨에 익혔으며 수많은 애첩들이 드나들던 베르사유에서 그녀는 19년을 살면서 국왕과 프랑스를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볼테르, 라신 등 철학자와 예술가들을 후원했으며 국왕의 중개인부터 외교관까지 1인 다역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로코코 양식의 화가들 중에서 특히 프랑스와 부시에를 총애했으며 부시에가 그린 수많은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들은 로코코 양식의 완성품으로 여겨집니다. 로코코 양식의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적이며 귀족 취향이라는 점입니다. 화가들은 귀족들의 일상을 무심하게 보여주되 관능이라는 양념을 슬쩍 쳐서 보는 이들이 얼굴을 달아오르게 만드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또 로코코 예술에 일종의 관음증적인 시선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귀족들의 일상은 그만큼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엉뚱하게 목가적인 생활을 꿈꾸기도 했는데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정원 한 구석에 트리아농을 지었듯이 귀족들은 와토가 그린 키테라 서물의 순례 같은 그림들을 보면서 슈나 속에 사랑의 섬을 공상하는 것으로 무료한 시간을 때웠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문인이었던 플로랑 당쿠르는
세 여자의 사촌들이라는 희곡에서 그리스 해안에 있는 키테라 섬을 묘사했습니다. 비너스가 탄생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키테라 섬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섬이었고 남편감을 찾거나 연인을 구하는 여인들이 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화가 와토는 이 희곡에서 영감을 받아 키테라 섬의 순례를 그렸던 것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는 최신 유행을 따르는 의상을 입은 우아한 여러 쌍의 남녀가 이 섬을 떠나기를 아쉬워하면서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사랑의 신 큐피드가 날아다니고 부드러운 광선이 흐르는 풍경은 아주 섬세한 터치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의 그림으로도 무료함은 귀족의 생활에서 도저히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와토가 그린 피에로처럼 로코코 회화에는 일말의 우울함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로코코와 계몽주의, 이 두 상반된 사조가 모두 루이 15세의 궁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귀족 출신이 아니었던 퐁파두르 부인은 다른 귀족들의 시기를 받고 있었으므로 볼테르를 비롯한 철학자와 예술가 그룹들을 자신의 후원자로 이용했습니다. 퐁파두르 부인의 후원은 볼테르, 몽테스키에, 디드로, 달랑베르 등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백과전서를 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백과전서는 종교개혁 이후 혼란에 빠진 교리를 정리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전서에 담긴 가치관은 중세 이래에 종교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세계관을 뉴턴의 과학적 세계관으로 바꾸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1777년 21년간의 작업 끝에 33권의 백과전서가 완성되었을 때 4,300명의 예약자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퐁파두르 부인은 뛰어난 처세술로 다른 애첩들과는 달리 말년까지 베르사유에 머물다가 1764년에 궁정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애첩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었던 루이 15세는 그녀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발코니에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히 여왕이라고 불리기에 모자라지 않는 여성이었으며 로코코와 계몽주의라는 두 상반된 예술사조의 중심인물로 활약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합스부르크가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퐁파두르 부인을 아우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은 프랑스 로코코 미술의 탄생과 발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코코 미술 중 프랑스와 영국에서 시작된 시민예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한 지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는 힘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